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난 르노의 2026 아르카나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이테크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일째 이 아르카나를 타고 데일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뭐 제 차 같습니다. 아무튼 아르카나는 9XM3, 그러니까 이 태풍 로고 있었던 르노 삼성 시절부터 거의 지금 5년째 판매 중인 모델인데요. 거의 매년 연식 변경이 되었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르노로 사명이 바뀌면서 아르카나, 이게 국내에서는 원래 XM3였지만 해외에서는 아르카나라고 표기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국내에도 모델명 자체가 아르카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 연식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냐면은, 일단 지금 시트가 예쁘지 않나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강요.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라고 윗급인 그랑콜레오스에 들어가는 최고 트림 있잖아요. 그게 아르카나에 요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내외장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 패키지라서 예쁩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가, 이게 제가 본편에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세틴 어반 그레이 컬러라고 무광 컬러입니다. 차쟁이 분들은 거의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게 그레이 컬러인데 무광이거든요. 이 컬러 진짜 예쁩니다. 이 컬러는 사실 어떤 차량과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무광의 그레이 컬러는 제가 타고 있는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트림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테크노, 아이코닉, 에스프리 알핀인데 기본 트림하고 아이코닉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굉장히 쨍했었던 블루 컬러, 웨이브 블루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요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유색 바디 컬러를 엄청나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뭐 화이트, 블랙, 뭐 쥐색, 뭐 실버 이런 식으로 무채색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쁜 컬러들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그 컬러 예뻤는데. 그래서 이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 추가가 되면서 이 디자인 패키지가 조금 더 예뻐졌고요. 또 기존 아르카나는 실내 컬러를 블랙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실내 컬러를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어반 브라운인가 조금 밝은 컬러의 브라운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쉽게도 옵션이라서 돈이 추가가 돼요. 그래도 순정으로 고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옵션 패키지들이 조금 달라졌고, 또 마이 세이프티 모드라고 스티어링 휠 좌측에 에이다스를 위한 버튼이 한 번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모두 다 켤 건지 아니면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처럼 운전자에 따라서 조금 세팅값을 다르게 할 건지, 그 버튼입니다. 그 버튼이에요. 지금 합류 지점이라서 제가 깜빡이를 켜둔 상태인데요. 이 르노 차량에 들어가는 깜빡이는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예능이에요, 예능. 그래서 거기서 막 폭탄, 시한폭탄 뭐 몇 초짜리 들고 제한 시간 안에 퀴즈를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으면은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탄 똑딱똑딱 갈 때 그 소리, 그 소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한 시간 안에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뭐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독특하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기본 트림 기준으로 2,849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소형 SUV 치고는 저렴하지는 않은 가격대인데, 제가 무얼 타고 있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원래 하이브리드가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300, 많게는 막 6, 700까지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2,800만 원부터 시작이라는 거는 요즘 고물가 시대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르카나는 소형 SUV잖아요. 국내에는 소형 SUV 하이브리드를 코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셀토스 하이브리드 없죠. 그리고 또 소형 SUV 뭐 있을까요? 티볼리 하이브리드 없죠. 쉐보레의 트렉스와 트레일블레이저, 요것도 하이브리드 없잖아요. 다
가솔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굉장히 귀하고 또 이제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2025 그러니까 2025년식에 비하면은 가격이 약 50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품성이 안 좋아졌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제가 타고 있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가 100만 원 정도가 저렴해요. 10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가격대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현대기아 하이브리드하고 다르게 제가 타고 있는 르노의 아르카나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퀴를 뭘로 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풀 하이브리드들은 이제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으면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거기서 전기 모터 배터리 용량이 작아지면은 엔진 개입이 되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를 채우려면은 약간의 엔진으로도 돌아가긴 하지만 대다수는 이제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차게 하는데 이렇게 듀얼 모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들은 구동용 모터가 있고 발전용 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터로도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으로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엔진이 돌아가는데 직접적인 구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터에다가 힘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다른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금방금방 찹니다. 금방금방 차요. 그래서 전기 모터 주행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르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요 아르카나하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이제 텍스트가 도심에서 최대 75% 전기차 주행 모드가 가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막히는 구간에서는 엔진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엔진 개입도가 막 엄청나게 많진 않았습니다. 여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보통 이제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들은 저속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 또 기술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듀얼 모터 시스템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고속주행, 우리가 뭐 맨날 막히는 길을 가진 않잖아요. 저도 어제 좀 약간 고속주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싱글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들은 고속주행을 했을 때 전기 모터로 주행할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거의 뭐 엔진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막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뭔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에 반해 듀얼 모터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들은 고속에서도 배터리만 충분히 이제 게이지가 차 있다면은 전기 모터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게이지가 50% 이상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속 한 90km, 100km에서도 EV 모드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연기관을 탄 것인지 전기차를 탄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전기 모터 주행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 아르카나를 타고 데일리로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 모터 주행을 할 때는 진짜 전기차처럼 너무 막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또 차체가 좀 컴팩트한 사이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팩트한 차체에서 오는 가벼움과 날렵함 때문에 정말 뭐 거의 뭐 택시처럼 막 샥샥샥샥 다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르카나는 이제 해외에서도 수출이 되는 모델이잖아요. 해외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파워트레인이 국내에 출시하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마력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해외 버전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터널 와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죠. 특히 소형급의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귀하거든요. 없는 차가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센터 쪽과 함께 도어 쪽에도 같이 들어오니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가 클러스터하고 인포테인먼트도 연동이 돼요. 이런 것들도 깨알 포인트가 되곤 하죠.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시승하시기 전에 혹은 구입을 고려하시기 전에 약간 뭔가 마음에 걸릴 듯 말 듯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토션빔이라고 하죠. 좌우 엑셀이 묶여있는 일체형의 서스펜션을 토션빔이라고 부르는데요. 토션빔이 들어간 차량들은 승차감이 무조건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아르카나가 이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승차감 완전 별로인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우당탕탕 리어카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편에서 2열 시승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PD님이 운전해 주셔가지고 제가 뒷자리에서 승차감을 느낀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말하자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6년 넘게 자동차 유튜버,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정말 몇백 대의 차량들을 다 타봤거든요. 뭐 경차부터 막 온갖 거, 저는 또 버스도 운전하잖아요. 막 트럭까지. 진짜 바퀴 달린 이륜차 빼고는 거의 모든 차량을 매주 시승을 하기 때문에 뭐 토션빔 타보고 뭐 리프 스프링 타보고 멀티링크 타보고 에어서스 타보고 안 타본 차가 없을 지경인데,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토션빔은 그래도 세팅을 비교적 괜찮게 해놨더라고요. 특히나 방직턱 같은 구간에서는 이거 멀티링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푹신하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을 완화해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휠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앞축과 뒤축의 거리인데 이게 코나와 비교했을 때 60mm 정도가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니까 소형 치고는 휠 베이스가 조금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승차감이 조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과거 르노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 사용성이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과거에는 S링크가 들어가 있었고 요즘 신형에는 오픈 R 링크라고 최신 운영체제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있는 기능들이 조금 많아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아르카나가 초도 물량 290대 한정으로 넘버 플레이트를 제공을 하거든요. 여기 크러쉬 패드 우측에 보시면은 에스프리 RPL 르노 아르카나라고 넘버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9번째로 출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저게 진짜 리미티드한 느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넘버 플레이트 때문에라도 뭔가 빨리 계약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르노 차량들은 직진할 때도 뭐 좋긴 하지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기분 좋은 핸들링과 함께 안전한 하체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르카나도 그러한 느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카나를 보고 어떤 분들은 뭐 사골이 아니냐, 아직까지도 저거를 뭐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판매를 하냐,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타보고 또 동급 대비 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괜찮은 선택지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사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조금씩 완성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미세하게 연식 변경이 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비로소 뭔가 완성형의 디자인을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창기에 XM3가 나왔을 때에는 엄청 예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쿠페형 SUV인데 소형이다, 그게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뭔가 디테일 면에 있어서는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는데, 지금은 디테일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뭔가 수상소감인데 이거?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